그 며느리의 두 얼굴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 며느리 이수연이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짐을 싸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례는 10년 동안 쌓아온 의심이 드디어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1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웃으면 속으로 무언가 꾸미는 것 같고, 조용하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친절하면 뭔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결론을 내려놨으니까요. 김순례는 그 함정 안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11월의 끝.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있지. 왜? 수연이가 오늘 잠깐 나간다고 해서요.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고 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와줄 수 있어요? 집 좀 봐주실 수 있나 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민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순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 수연이 혼자 집에 두기가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오전 11시. 순례가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순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부엌을 둘러보고 재민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걸음이 저절로 수연이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순례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벽 쪽 화장대 위가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품들이 반쯤 없어졌습니다. 옷장 문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옷걸이 여러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순례는 옷장을 닫아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옷장 아래 칸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는 판지 상자, 그 안에 서류들과 영수증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저 상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영수증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 병원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신경외과. 날짜는 3년 전. 순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경외과. 수연이가 무슨 병이 있었나. 다음 영수증. 같은 병원 다른 날짜. 처방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이름이 수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순례. 순례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환자 이름 김순례. 진료과 신경외과. 진료비 납부 영수증.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순례는 신경외과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3년 전. 순례의 기억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에 순례는 허리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몇 달을 다녔습니다. 그 치료비가 꽤 됐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비를 순례는 자기 돈으로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왜 수연이 방에 있는 걸까요? 순례는 영수증들을 계속 넘겼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환자 이름은 매번 달랐습니다. 김순례인 것도 있었고 박재민인 것도 있었습니다. 재민이 이름이 붙은 영수증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건강검진, 치과. 그리고 그것들 모두의 납부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순례는 손이 멈췄습니다. 영수증들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수연이가 냈습니다. 자신이 낸 줄 알았던 병원비를 수연이가 냈습니다. 재민이 건강검진 비용도 수연이가 냈습니다. 날짜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금액은 합계가 얼마인지 순례는 빠르게 더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계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상자 안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수증 아래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열려있는. 안에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연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작은 글씨. 어머니 병원비 3차 납부 완료. 총 324만 원. 나머지 2회분 예약 완료. 순례는 그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24만 원. 어머니 병원비. 3년 전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꽤 됐습니다.
그때 모아둔 돈이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수연이가 냈던 것입니다. 모르게, 아무 말 없이 순례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옆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며칠 전 순례가 들어왔을 때 수연이가 재빨리 덮었던 그 수첩. 순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봐도 되는 건지.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날짜와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처럼 정리된 어머니 병원비 3년치 총계 약 800만 원. 재민 씨 건강검진 3년 약 120만 원. 어머니 무릎 주사 치료 진행 중 월 35만 원 6회 총 210만 원. 순례는 한 달에 한 번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주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맞고 나면 카드 결제가 됐습니다. 그 카드가 누구 카드인지 순례는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재민이가 원무과에 가서 결제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재민이 카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첩에 따르면 그것도 수연이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재민 씨 연봉 삭감 이후 생활비 부족분. 매달 70만 원씩 지원 2년치. 재민이 연봉이 삭감됐습니다. 순례는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재민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2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 부족분을 채워왔습니다. 2년 24개월 70만 원. 계산하면 1680만 원이었습니다. 순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니 무릎 계단 올라가기 힘드시다함. 다음 달 엘리베이터 없는 통원은 택시비 지원 검토. 어머니 좋아하시는 도라지 나물 명절 때 직접 무침 준비. 시장 골목 두 번째 가게가 도라지 품질 가장 좋음. 재민 씨 이번 주 스트레스 과다.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 것. 순례는 손에서 수첩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고르던 수연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서 그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와 남편 생활비 부족분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여자가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순례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10년 동안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차갑다고, 이기적이라고, 아이도 안 낳겠다는 이상한 여자라고,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자와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외투를 입고 순례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재민이가 와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의 눈빛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표정이 없고 읽기 어려운. 하지만 순례는 지금 그 눈빛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차가운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많아서 꾹 눌러두고 있는 사람의 눈빛일 수도. 장 봐왔어? 네. 저녁 재료요. 누구 저녁? 재민 씨 저녁이요. 순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짐 싸고 있는 사람이 저녁을 챙겨. 수연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었습니다. 이혼해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혼해도 나는 밥 먹어야 하니까가 아니라 이혼해도 재민 씨는 밥 먹어야 하니까. 그 뉘앙스였습니다. 순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내 창밖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첩에서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총계 800만 원. 재민 씨 생활비 지원 1680만 원. 무릎 주사 치료비. 도라지 나물이 좋은 가게. 갈비찜. 이 여자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을 메모했습니다. 남편 스트레스가 심할 때 어떤 음식을 해줄지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순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원비 냈어요. 내가 생활비 채웠어요. 나 좀 봐줘요. 한마디도. 그런데 왜 이혼하자고 했을까요? 이렇게 많이 해온 여자가 왜 갑자기 이혼을? 순례는 생각할수록 더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이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오늘은 전화로 하기 힘들고 내일 엄마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와야지. 전화를 끊고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말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한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민이가 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알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실 2년 전에 회사에서 연봉 삭감됐어요. 순례는 알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 수연이한테도 말 못했어. 창피해서. 근데 수연이가 알고 있었어. 내가 말 안 해도. 어떻게? 통장 내역을 봤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그때부터 따로 생활비를 채워줬어. 나는 몰랐어요. 한참을 수연이가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내 이름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내가 직접 결제한 것처럼 해놨어요. 순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왜 이혼 얘기로 이어진 거야? 재민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엄마. 순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유방암이에요, 이기. 2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한 게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래요. 치료가 길어질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나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다고.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수연이가 그동안 엄마 병원비도 내고 내 생활비도 채우고 자기 돈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얘기를 못 하겠대. 그동안 내가 모르게 다 해줬던 게 알려질까 봐. 그래서 이혼하자고. 이혼하면 자기가 알아서 치료받겠다고. 나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재민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는 이 여자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 이혼하자고 하나 싶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순례는 오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11월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쓸쓸한 빛. 10년 동안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아이도 안 낳겠다는 이상한 여자라고. 그런데 그 여자는 10년 동안 조용히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활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나물 가게를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자 짐이 되기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차가운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순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착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수연이에게 가야겠다고. 그리고 말해야겠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충분할까요? 고맙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10년의 오해를 어떻게 말로 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례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혼자 이혼을 밀어붙일 것이고 혼자 치료를 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례가 다음 날 아침 수연이를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순례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수연이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실 순례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수연이 같은 사람 여러분 곁에도 있으신가요? 말없이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3편에서는 수연이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포기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3편에서 만나요.